안녕하세요. 애기분도 계시네요. 네,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박재범 감독님이 만드신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이라는 작품도 보셨고, 더불어서 단편, 저는 2015년도에 만들었던 덤이라는 단편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작품을 만드신 박재범 감독님과 그리고 두 분도 함께한 수고하십니다. 미술 감독님, 이윤지 감독님, 그리고 배우 이강욱 씨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뭐 소개해드려도 좋긴 하겠지만 저도 목소리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박 감독님부터 자기소개를 순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의 연출을 맡은 박재범이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여기 더숲 아트시네마에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을지 진짜 모르고 지금 되게 깜짝 놀란 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 그리샤 숲의 주인에서 미술 감독이자 애니메이터고 그리샤 목소리를 연기한 이윤지라고 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블라디미르 목소리 역을 연기한 이관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계신 분들은 저도 약간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자연스럽게 제가 마이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감독님하고 이윤지 감독님 서구의 약간 역할과 이게 약간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보셨던 또 다른 작품 중에 BPC라고 올해 나온 요나라고 하는 캐릭터 목소리 연기도 제가 크레딧을 보니까 이윤지 감독님이 하신 거 같아서 아마 한 2017년도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작업들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은 오늘 이제 보신 이 작품 엄마의 땅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총괄로 스톱 애니메이션 총괄로 되어 있으시면 스톱에이션 애니메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총괄과 애니메이터라는 게 구별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때로는 위치가 바뀌기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뭐 전작이었던 단편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목소리 연기를 단편에서도 요나 역할을 맡겨주셨고 이번에도 이제 여주인공이잖아요. 그리샤 역할을 또 맡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우선은 BPC가 저희가 이제 지금 스튜디오 요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BPC가 그 요나의 어떻게 보면은 첫 단편, 첫 시작이었고, 거기 나오는 엄마의 이름이 이제 요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 요나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성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목소리가 없는 애니메이션이지만 거기에서 목소리가 없지만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호흡이라던가 되게 그 존재가 필요했었는데 여러 상호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사운드 감독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애니메이터인 윤지, 그리고 다른 이제 또 애니메이터 분인데 어진이라고, 그 두 분이 해보는 게 어떠냐.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 나오는 배역들은, 그리고 끼가 있어요.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잘 어우러질 것 같다라고 해서 좋다, 어떻게 해볼래요? 했더니 다들 해보겠다, 재밌을 것 같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작품들 작업들 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원래 엄마의 땅 할 때는 또 직접 저는 BPC 때부터 처음 같이 하게 됐는데 해보지 않겠느냐 물었을 때 좋아요 재밌겠어요 보다 안 할래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누를 끼치면 어떡해요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요나를 주로 애니메이팅을 많이 했었을 때였고 다른 미카 역할을 해주신 분은 또 미카가 나오는 장면을 많이 연기를 해주셨던 분이어서 저희가 애니메이팅을 할 때도 실제로 뭐 점프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실제로 옆에서 막 서서 연기를 혼자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터는 연기자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맡겨주신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BPC 이후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만드는 그 애니메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항상 간호금을 여자 역할, 아이 역할을 맡아서 해왔어요. 그래서 엄마의 땅에서도 그리샤 목소리랑 뭐 꼴려 목소리도 같이 하고 처음에 이제 엄마 목소리까지 다 이제 제가 간호금을 하는 그런 거였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계속 그 캐스팅을 하면서 이 그리샤라는 역할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때 제가 그래도 애니메이팅을 했고 이 세계관이나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애니메이션 총괄과 애니메이팅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도 물어보셨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역할이 바뀔 때도 있지만 항상 애니메이팅 들어가기 전에 대화를 먼저 좀 해요.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했을 때 여기선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감정이 꼭 느껴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런 행동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해 줬을 때 그걸 좀 잘 이해해서 애니메이터로서 이제 작업을 해나가는 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아무래도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계속 나눴고 그게 이제 실제로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미술부터 해서 그 실제 애니메이션으로 완성할 때까지도 되게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 얘기가 되게 짧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여기 몰입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그 제안을 해줄 때도 있고 저도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또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계속 역전되면서 되게 좋은 어떤 공동 창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계속 작업을 하게 된다면 같이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작업을 하는 계속 하겠죠. 이 말이 이상해.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는 성우분도 계시고 뭐 배우분들도 계시고 여러 고민들이 있으셨는데 오늘 이강목 배우님도 나와 계시니까 블라디미르 사실 되게 묵직한 캐릭터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악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 배우님을 목소리 연기로 또 캐스팅 하셨는지도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어떠셨는지도 좀 배우님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땅에서는 사실 전문 성우라고 칭해야 될까요? 그 꼴야 김세영 성우님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보면 연극 배우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엄마의 땅에 제일 잘 맞는 어떤 목소리들을 찾기 위해서였고 엄마의 땅이 약간의 그런 날것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만들어진 그런 뭐랄까 대형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그런 애니메이션이랑은 또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주변에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관목 배우님 그러니까 블라디미르는 사실 진짜 끝까지 이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제 윤지 미술 감독님께서 같이 영화 현장에서 한번 합을 맞춰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에 깊게 남았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고 바로 하게 됐습니다. 다 아르바름이군요. 네, 아르바름입니다. 네. 믿음의 연결. 어떠셨어요? 네. 우선 일단 애니메이션 목소리도 그 전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도전했어요. 일단 이 윤지 감독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멀티플레이어예요. 지금 일반 극영화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연기 진짜 잘하시고 자기 목소리를 너무 잘 내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연기하면서 만나서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좋게 봐주셨고, 그래서 네, 사실 첫 도전이었는데 어려움이 좀 많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분이서 만들어낸 그림 안에서 그 싱크라고 하죠. 이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 그 문장의 길이를 정확하게 넣되 감정도 표현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싱크 연습만 했었어요. 이게 별로 어려울 줄 모르고 그냥 파일 보내주셔가지고 혼자 휴대폰 녹음하면서 싱크를 맞추면서 연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도 이상하고 보내드렸는데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싱크를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맞춰놓고,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표현을 좀 붙여보자. 그렇게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좀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윤재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전문 성우들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목소리 표현을. 근데 저도 뭐 영상 매체도 하고 이제 공연 예술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공연 예술 쪽을 좀 더 오래 하고 많이 해서 그런지 앉아서 녹음하는데 이 몸하고 이 손하고 이것들이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화가 나면 막 이렇게 액션도 취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립싱크하는 게 장난 아니었던 그렇게 들리긴 합니다. 뭐 다들 또 잘 아시는 부분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영화에서는 1초에 24프레임 딱 24장의 사진을 1초로 만드는데, 이 스톱 애니메이션도 굳이 말하자면 뭐 제가 표현이 다 될지 모르겠어요. 손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띄워서 24장을 찍어야지 1초가 흘러가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도 뭐 지상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몇 프레임을 1초 단위로 여기서 쓰셨는데, 왜냐면 카메라에 따라서 요즘은 뭐 25프레임짜리도 있고 30프레임짜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가 먼저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정도로 계산하셨나요? 저희가 그 24프레임이라는 그런 1초 24프레임이라는 틀을 일단은 사용을 했고요. 네, 그 안에서 완전 24프레임 풀로 다 사용하진 않고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엄마의 땅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많이 섞었었어요. 1초에 4프레임 쓸 때도 있고 8프레임, 뭐 12프레임. 근데 기본적으로는 1초에 12프레임을 썼고, 거기에서 이제 몇몇 깊게 들어가면은 저희한테 몇몇 장면들에서는 또 풀프레임을 썼다가, 네, 그 콤마 변화를 계속 주면서 작업을 했고,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왜 데스카오 상무가 했던 것처럼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그 기간 안에 맞출 수 있는 것 부분들을 같이 달성하려고 그렇게. 데스카오 사무가 아톰 만든 사람인데 프레임 줄이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톰 날아갈 때 맨날 같은 장면을 쓰는 거예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그러면 거의 몇 분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TV 애니메이션 일본 제작자들이 해봤던 방식인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거 갑자기 딱 든 생각인데, 중간에 그 판타지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멈추는 장면. 그거는 거의
갑자기 좀 놀고 먹는 장면이 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과도한 건가요? 아 정확하세요. 저희 그 장면을 찍을 때 계획할 때부터 설렜었어요. 이 장면 찍을 때 안 움직여도 되겠구나. 그랬었고 실제로도 찍을 때 이제 꼭 넣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스톱 모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거다. 같이 가고 사고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날로 먹는 거구나. 네, 말씀 주세요. 어떤 그래서 막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장면이 제일 오래 걸렸고 어떤 장면이 제일 적게 걸렸냐. 근데 이게 스포일러성이 있다 보니까 이 장면은 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 보셨으니까 그 시간이 멈추는 장면이 너무 행복했다. 그건 카메라 뻗쳐놓고 그럼 뭐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군요. 이제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렇게 찍게끔 네네. 연사를 찍으니까. 네네 해놓고 이제 또 그렇게 알고 보니까 또 어떤 장면들이 좀 새롭게 또 다가오고. 그럼 저희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장 오래 걸린 장면. 가장 오래 걸린 장면은 엔딩에 이제 엄마와 그리샤가 만나는 그 뒤에 이제 술록들이 막 그때 수록 진짜 많던데요. 못 보는 수록까지 다 나오는 거. 맞아요. 술록들 총 동원했고 술록들 그 장면들을 위해서 술록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술록들을 엄마의 땅에 어떻게 보면 등장시키고 싶었어요. 그 장면이 제일 최후의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저는 제일 뭔가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었거든요. 엄마의 땅도 그 장면이 있어야만 될 것 같다, 완성될 것 같다 해서 엔딩을 넣게 됐습니다. 그 각각의 캐릭터들 이제